안녕하세요. 밴쿠버의 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아무래도 봄꽃입니다. 저는 진달래나 개나리, 벚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이런 꽃들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희망, 결실, 수확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꽃말에 어울리는 청년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입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요. 굉장히 뿌듯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12학년 학생이고 이제 코케틀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입니다. 성훈 씨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몇 개 대학 지원하고 몇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가 받았죠? 가능성 열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 7개 대학을 얼리로 지원했었는데 다 비즈니스로 괜찮거나 굉장히 좋은 명성을 갖고 있어서 토론토 대학 로트만 4개, 데서우텔, UBC 사더, 웨스턴 아이비, 퀸스 커머스, 요크 슈리치 그리고 워터루 AFM을 다 얼리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중순으로 해서 그 토론토 대학과 UBC 사우더와 몇 개를 붙었는데 아직 다른 대학들이 결과 나와야 돼서 그거 기다리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캐나다에는 몇 학년 때 만나요?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녔었는데 그 1학년 학기를 한 반 정도 끝내고 여기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2학년 여기 그레이드 2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친구들 사귀기도 힘들었을 테고 그리고 적응하기도 나름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좀 힘들었었나요?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는 좀 언어 장벽도 굉장히 높았고 여기 문화나 또 유머 코드 같은 것도 아예 몰라서 친구나 뭐 수업하는데 좀 큰 어려움이 있긴 했었는데 매일매일 학교에 나가면서 좀 부딪히고 또 배우다 보니까 잘 해결이 됐었던 것 같고 영어도 배우게 되면서 또 캐나다에 전반적으로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요? 2학년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오원이라고 백인 친구인데 잘 지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면서요. 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좀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생활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초등학교 때의 생활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벽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런 게 허물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얘네들과의 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나요? 제 생각엔 2학년 때 시작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영어를 좀 배우게 됐는데, 한 3학년쯤 되니까 또 제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또 계속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한 5학년 때쯤 되면 여기 문화도 다 이해가 됐었던 것 같고, 그때는 친구들을 굉장히 문화를 잘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네. 캐나다의 입시에 있어서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이 성적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거치면서 좀 어려웠던 과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11학년 때 제가 사실 언어 클래스를 좀 들었는데 프리칼큘러스 11을 언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집안에 약간 이유도 좀 있었고 또 제가 사실 제 수학 실력이 약간 자만한 부분도 있긴 해서 그때 좀 초반에 어려웠긴 했었는데 그게 언어라는 게 제가 수학 컴피티션 같은 것도 준비하고 또 숙제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제대로 캐치업하지 못하면서 살짝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극복해 나면서 결국 잘 마무리가 됐었고 그 다음부터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입시라고 하면 굉장히 혼자 하는 게 아닐 정도로 네,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스스로도 많은 시간을 공부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사실 캐나다에는 이렇게 한국처럼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학원 수업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 공부에 대한 방향이라던가 또는 뭐 과외라던가 또는 애프터스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별도로 받아본 적이 있으셨나요? 크게 특별히 받아보진 않았었는데, 뭐, 선생님이 저 코스, 선택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셨고, 뭐 그런 거 사실 빼고는 크게는 받아보지 않았는데, 대신 저 스스로 자습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습이 중요하다. 네. 네. 보통 뭐 예습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복습하는 형태인가요? 대부분 저는 예습을 했었는데, 예습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는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지정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캐나다는 사실 지정 교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물론 교재가 나가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그 커리큘럼 그 머티리얼도 있어서 그거를 제가 숙제로 참고해서 그걸 보기도 했었고, 또 제가 결국 그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푸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이 10학년 때, 12학년 때는 뭘 배웠는지 제가 뭐 볼 수 있는 게 뭔지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또 보기도 했고, 또 영어나 뭐 소셜 같은 거는 사실 제가 뭐 책을 읽거나 뭐 아니면 또 다른 좀 교양적인 거를 제가 봐야 되는 면이 있긴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또 네. 관련된 교재라던가 그런 머티리얼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예습이나 또는 복습을 준비하셨다. 네. 네, 그것이 학점 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캐나다에는 사실 여러 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주마다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BC주인 경우에는 10학년, 12학년 때 꼭 패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스라던가 또는 루머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사실 전 2021년 학도여서 제가 리터러시 exam은 사실 exempt가 됐어요. 안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리터러시 exam 그걸 준비하려면 책 읽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책 같은 거 읽으면 사실 리터러시 exam이라는 거 자체가 자신이 뭐 스스로 영어 패시지 읽고 나서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 또 여기서 영어를 뭐 읽을 때 그 키포인트가 뭔지, 뭐 핵심이 뭔지, 뭐 그런 걸 또 분석하고 그걸 잡아내는 게 사실 리터리즘이 그걸 물어보는 거여가지고, 뭐 영어 책을 많이 읽고, 뭐 잡지든지 아니면 뭐 영어 글 같은 거를 많이 읽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머러시 exam은 제가 보긴 했는데, 뉴머러시 같은 경우는 뭐 수학적인 뭐 공식이나 뭐 문제 뭐 이렇게 많이 푸는 것도 보고 또 복습한 것도 크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수학 경시대회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그 수학적인 사고 같은 거를 테스팅하는 거. 뭐 자기가 뭐 어떤 이런 문제를 잘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공식을 쓰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갈 거니까 그거를 테스팅하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공식 같은 걸 이렇게 달려 외우거나 아니면 뭐 예상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다소 들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는 학부형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리더스라고 하는 것은 10학년과 12학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기수에 따라서 이 시험에 적용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고도의 점수로 인해서 학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패스냐, 넌 패스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리더스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한 주제, 다시 말하면 영어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잘 써머리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소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대한 어나리싱 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루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처럼 어떤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빨리 답을 찾아가느냐가 아니라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서술해 가느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